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편경자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2년 동안 거의 리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기분이 묘합니다. 해서 오늘 다룰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동이 될지 나쁜 선동이 될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FTX의 파산이요. FTX가 파산을 하면서 내부 정보가 드러났죠.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FTX의 SBF 뽀글이 형이 루나 사건이 터질 때 FTX 알라메다 측에서 증권 세력과 결합을 해서 의도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왔고 거의 확신 그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TX 파산으로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을 하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고 있는데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FTX의 내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까놓고 보면은 솔라나의 뒷배에 있었던 게 FTX였고 이 순위권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코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렬하게 정말 뒤에서 엄청난 짓을 해댔는데 그 핵심 예지가 될 수 있는 게 루나였고요. 루나는 3, 4, 5위에 위치해 있던 코인인데 그걸 한 방에 상장 폐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SLC로부터 리플에 고소가 들어가고 정말 끝없는 하락을 보여줬었던 게 지난 이슈였는데 그럼 여기서 이 하락분을 겪었던 이 모습에서 과연 FTX는 힘을 쓰지 않았을까? 3, 4, 5위에 있었던 코인을 상장 폐지까지 만들었던 FTX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데일리 호들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XRP의 변호사는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와 또 FTX의 샘 뱅크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넣었다. 즉 이 말은 XRP의 변호사가 봤을 때 SEC와 뽀글이 형이 결탁을 해서 우리 측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즉 이 위에 있는 코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결탁을 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하고 이 XRP의 변호사가 보는 시선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뉴스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추구하는 영상 방향성과는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은 리플은 한 번쯤은 강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장세가 그렇게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하기 전에 오늘자 뉴스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위믹스 상패 결정이 또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일주일 연장이 됐고요. 저는 어제까지 이 상패 결정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결과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중립을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연장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시간 봉에서 60일선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격이 너무나 길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항이 한 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의 횡보 방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옆으로 계속 밀겠지만 고점을 높인다면은 그 방향성 자체를 좀 의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향성 자체는 여기까지는 하락 장세였고 이 이후부터는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횡보가 출현할 수 있다라고 봤었던 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보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방향성이 만약 위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지금의 차트상 저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기간이 아마 오늘이랑 내일자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에 주목하시기보다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집중하셔서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갈 때는 나스닥의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스닥의 상승 시기를 보자면은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3일 정도 조정이 출현해 줄 것이다. 여전히 실현되고 있고 오늘자가 3일차입니다. 여전히 스토캐스틱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다면은 나스닥의 상승을 동반한 비트코인의 상승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횡보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수렴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나스닥의 조정 이후에 나오는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서 저점이 높아진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의 저점 갱신 이후에 우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타이밍을 잘못 예측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뒤, 오늘 차가 3일 차였고 그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꼭 컨펌을 받으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 횡보 구간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등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격이 줄어드는 것과 나스닥 차트로 봤을 때 변동성 구간이 이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단기장은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이 단기에 대한 예측이었다면 장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저점이나 상승장의 시작이 언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7, 18년도를 보면은 고점을 찍은 직후에 거의 딱 1년째 되는 날에 저점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1년도 말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의 저점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게 우연찮게 1년째, 딱 1년째 되는 날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저점 갱신이 끝났고 그렇다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약세를 그리다가 상승이 시작되는 장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13, 14년도도 같이 가져와 보면은 13, 14년도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400일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지금이 저점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30일 정도가 최대 기한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차트인데 이 4년 주기 패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점이 나왔을 때 색깔은 연한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진짜 파란색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지금이 거의 파란색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둘 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리플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기간에 대해서 또는 저점 갱신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한 달 내이다 또는 뭐 한 달 조금 넘거나 딱 그 정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주말에는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드리지 않은데 이런 약세장이나 아니면 공포장 안에서는 그리고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식에 대해서 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선물방은 트레이딩만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각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도 올려드리곤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